모두의 큰별쌤 최태성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네. 야, 이렇게 여러분들 일요일 아침 10시에 이 시간에 이런 데 와본 적 있어요? 네, 대단하다 진짜. 이 시간에 이렇게 왔습니다. 어쨌건 여러분들과 오늘 아주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할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단은 좀 감사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LH공사에서 여기는 지금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예, 다 끝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할 게 없어요. 예, 할 게 없는데 이 공간이 지금 아깝잖아요. 그죠?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주민들께 선물을 좀 드리겠다고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래가지고요 선물도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그냥 말 그대로 인천 LH공사가 지역 주민들에게 드리는 선물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왔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참 좋은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이 선물을 준 분들께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오면 항상 이 음향 테스트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늘 함께 옵니다. 이분들 아시죠? 네, 이분들 아실 거예요. 네. 같이 오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 이 4명 다 오면 이거 감당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음향 테스트만 좀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거벗은 한국사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음향 테스트 중입니다. 잘 들리시죠? 한국사 팬 소리 질러! 조금 있으면 큰별쌤 최태성 선생님의 강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목. 강연 재밌게 들으시고요. 복습은 TVN 스토리 벌거벗은 한국사에서 함께 하시죠. 여러분, 강연 재밌게 들으세요. 재밌게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대한민국에서 한국사 프로그램이 런칭된다고 했을 때 섭외 1순위가 돼 있더라고요. 저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은 어쩌다 보니까 제가 나온다라고 전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주로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시험, 이거 가족분들 왔으니까 정보를 좀 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시험이 수능이었는데 요 근래 수능보다 더 큰 시험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에요. 많을 때는 60만 명이 응시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응시하냐면 뭐니 해도 이게 20대 청춘들이 주로 이 시험을 보는데 이유는 솔직히 그거죠. 취업이에요. 예, 대한민국에서 국가와 관련된 기관에서 내가 좀 일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 우리 청춘들이 정말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뒤에 무슨 공사라고 붙는 곳 있죠. 여기 LH공사. 아까 저와 함께 그 사진도 찍고 계신 분들 여기 직원분들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네, LH공사 여기도 들어오려면 기본적으로 2급이 있어야 되고 1급이 따면 가산점이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 그 뒤에 또 무슨 공단이라고 붙는 데가 있습니다. 연금공단, 뭐 건강관리보험공단, 철도공단, 그다음에 공무원, 군무원, 경찰관, 간호사, 소방관, 교사 너무 많죠. 이곳에서 내가 좀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가능성 열어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이 있어야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시 지원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영어 토익 토플보다도 필수 중에 필수 자격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공부할 때 반드시 만나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저예요. 네, 이게 참 묘한 게 2사람이 있고 3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작은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만나야 되는데 오늘은 야 진짜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오늘 누리시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요 친구들 여기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요 학생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요. TV를 틀잖아요. 저를 만나요. 학교를 가잖아요. 교과서를 펼치면 제가 썼어요. 시험 준비하잖아요. 저를 만나요. 사회 나가잖아요. 책을 통해서 저를 만나요. 하여튼 저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모니터나 이렇게 책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악수도 하고 만나 반가워요. 만나 반가워요. 네. 딸들이세요? 자, 우리 저쪽 보자. 엄마랑 사진 한번 찍자. 자. 둘 다? 아니 몇 학년인데? 5학년, 6학년인데 1급이 있다고? 아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6급이 6학년이고요. 5급이 중학교, 4급이 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4급을 따면 고3들이 보는 수능 한국사 있잖아요. 거기서 1등급이 나와요. 거의 그 레벨이에요. 근데 3급, 2급, 1급은 이건 어른들 어나더 레벨. 아니 근데 지금 5학년, 6학년이라고요? 이야. 아니 하빈아, 누구랑 공부했어요? 그 선생님. 네, 이렇다고요. 네. 네, 이걸 한번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야, 좀 좋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진짜.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친구들을 자꾸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뭐냐면 이게 원래 이 초등학생들은 6급이 정상이에요. 6급이 정상이에요. 저는 그 친구들이 정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렇다고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6급이 정상, 6급이 잘한 거예요. 네, 6급이 잘한 겁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오늘 이게 가족분들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우리 한번 의미 있는 시간 한번 좀 가져보자고요. 혹시 지금 여기 이제 주로 인천에서 오셨잖아요. 제가 인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인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 인천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지금 인천 살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인천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전 근대 사회,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이전까지는 이 인천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최후의 보루. 최후의 보루는 뭐냐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피해서 버틸 수 있는 곳. 그게 최후의 보루예요. 예를 들면 몽골이 쳐들어왔어. 그럼 인천 강화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야. 근데 근현대로 오면서 어떤 곳이 되냐면 이 인천은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최전선이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병인양요, 신미양요. 제일 먼저 싸우는 곳이 되는 거예요. 전근대 사회는 가장 늦게까지 버티는 곳이었고 근현대가 오면서 가장 먼저 싸우는 곳. 하여튼 역사 반만년 역사 이래 인천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항상 외국과의 그 관계에서 늘 중심에 있었던 공간이에요. 근데 그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국 나가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인천공항 와야 되잖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인천은 반만년 역사 이래 가장 열려있는 곳이에요. 가장 열려있는 곳이고 그 열려있는 공간에 사는 청춘들은요 가장 도전적인 친구들이에요. 이게 늘 그래 왔어요. 이게 인천의 전 정체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천에 사는 친구들한테도 항상 내가 인천에 살고 있어. 인천은 어떤 곳이야? 인천 사는 청년들의 역사성은 어떤 것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굉장히 도전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열려 있거든요. 이게 어느 쪽에 갇혀버리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천은 열려 있는 오픈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요, 굉장히 도전적인, 굉장히 진취적인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곳이 인천이다. 역사적으로 그랬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그 인천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바로 가장 열려 있었던 이 공간, 인천, 그리고 가장 도전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인천 사람들, 그 역사를 한번 제가 들려드리면서
아, 내가 그런 인천에 살고 있구나. 아, 나는 지금 이런 어떤 DNA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기를 나가시면 오늘은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 중간중간에 퀴즈를 좀 드릴 텐데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드릴 텐데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선물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어른들께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른들께 기회를 드릴 테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 주고 싶으시죠? 저 어디 있어요, 제 선물? 제 선물 어디 있어요? 제 선물. 이쪽에 갖다 놓으세요. 네, 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다 올려놔 주세요. 제가 오늘 제 책입니다. 네, 제 책이고요. 큰별쌤의 한능검 한국사. 여기다가 제가 사인을 다 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사인을 다 했어요. 네. 오늘 6월 15일이에요. 6.15 남북공동선언. 네, 시험 문제 늘 나오는 6.15 남북공동선언. 네, 수능 20번 문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50번 문제는 무조건 통일 문제입니다. 네, 거기서 반드시 나오는 게 6.15 남북공동선언이거든요.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의미 있죠? 날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맞추시면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들 한반도 밖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재외동포라고 합니다. 재외동포. 재외동포가 지금 얼마 정도 있는지 아세요? 대략 750만 명. 예, 한반도 밖에 사는 사람들을 재외동포라고 하는 대략 한 750만 명 정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750만 명의 역사를 거꾸로 뒤로 돌리면 언젠간 750만의 역사 속에서 넘버원, 넘버2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반도 밖을 벗어나서 외국에 나갔고 그들이 가족을 이루고 계속 불리면서 지금 750만이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뒤로 가면 분명히 넘버원, 넘버2가 있을 거라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한반도 밖으로 나간 공식 이민이 시작된 곳. 자, 우리 학생들은 발언권이 없어요. 네, 우리 어른들한테만 제 기회를 드릴 거예요, 제가요. 네, 손을 번쩍 드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식 이민자들이 도착한 곳이 있어요. 그들이 넘버원, 넘버2고 그들이 계속돼서 지금 750만까지 된 거예요. 자, 넘버원, 넘버2 그들이 처음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자, 저 뒤에 제일 먼저 손 드신 그 머리가 긴 여성분. 네, 맞아요. 자, 오늘 혹시 스페어 마이크 있나요? 스페어 마이크는 없나요? 스페어 마이크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있어요?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저기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오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기 쓰셨습니다. 네. 자, 오늘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 청라에서 왔습니다. 청라에서 오셨구나. 네. 좋습니다. 오늘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왔어요. 그 옆에 우리 딸내미. 아이고야, 남편과 같이 오셨나 보다. 좋습니다. 자, 좀 어려운 건데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이민 넘버원, 넘버2들이 도착한 그곳은 어딘가요? 하와이. 정답.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좀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하와이. 자, 그럼 두 번째 퀴즈. 그 넘버원, 넘버2들 우리나라 공식 이민이 시작된 곳이 하와이인데 그 넘버원, 넘버2들이 출발한 곳은 어디일까요? 자, 우리 학생들은 제가 손을 들어도 부모님들이 손 들어주셔야 돼요. 네, 자, 뒤에 맨 뒤에 아버님이시죠? 네, 제가 남성분들은 그냥 다 아버님이라고 부를게요. 미안해요. 여성분 다 어머님이라고 부를게요. 오늘. 자, 저 뒤에 마이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네, 혼자 왔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하와이에서 이 네. 공식 이미 시작됐어요. 넘버원, 넘버2. 그 넘버원, 넘버2들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자, 인천 제물포입니다. 인천 제물포항. 예습니다. 정답. 네. 정답! 여러분들 놀랍게도요. 121명이 인천에 출발해요. 그러니까 이 재외동포의 역사의 출발이 인천이야, 인천. 근데 놀랍게도 그 121명의 80여 명이 다 인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외동포의 역사 지금 750만이라고 했잖아. 그거 누가 썼냐면 인천 사람이 쓴 거예요. 인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천이란 곳은 이런 곳이에요. 가장 열려 있는 곳이고 가장 해외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설 수 있었고 가장 먼저 도전했던 곳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외동포 750만인데 그 750만의 역사를 처음 써내려간 사람 대부분이 인천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인천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때 인천 사람들이 왜 하와이를 갔냐면 지금은 뭐 사실은 뭐 하와이가 뭐 지상 낙원, 뭐 서핑의 천국, 가고 싶은 곳 뭐 이런 곳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어떠한 정보도 없어요. 그냥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한 20일 동안 배를 타고 가면 비행기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가면 거기에 무슨 섬이 하나 있는데 겨울이 없대. 무지하게 덥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겨울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런데 그곳에서 돈을 벌 수 있대. 근데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 보면 몰라. 가서 사기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어떤 정보도 없는 그 공간에 갔을 때 그때가 제일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곳 인천 사람들은요. 뭔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도전. 이때가 언제면 1902년이에요. 1902년 3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1905년에 을사늑약이 벌어지잖아요. 을사늑약 때문에 우리 외교가 강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제국이 이렇게 기울고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너무 못 살고 힘든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인천 사람들이 그래? 어차피 여기서 죽으나 어떤 정보도 없는 그곳에 사기당해서 죽거나 죽는 건 매한가지 아니겠어? 그냥 한번 새로운 세상을 해서 한번 도전해 볼까? 도전이었어요. 그때 하와이에서 당시 20세기 들어서 이 전 세계인들이 어떤 맛을 알게 되냐면 설탕 맛을 알게 돼요. 단맛을 알게 돼요. 자, 설탕의 그 재료가 뭐예요? 사탕수수잖아요. 그 사탕수수 재배를 하와이에서 대부분 했거든요. 노동자가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간 겁니다. 자, 그래서 가가지고 그곳에서 사탕수수, 야, 그거 한 2m가 넘어요, 키. 게다가 그 잎사귀가 굉장히 억세요. 그래서 잘못하면 손 베기도 하고요. 굉장히 힘든 노동이에요. 하루 10시간씩 그 뙤약볕 아래에서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심히 일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요. 바로 돈 벌어서 빨리 인천에 돌아와서 여기서 이렇게 집 짓고 결혼해서 가정 이루는 거. 내가 여기서 좀 고생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가서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꿈 하나로 그 힘든 곳에서 아무 연고도 없는 그 뙤약볕 아래서 노동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돌아갈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와이를 갈 때 여러분 대한제국 여권을 갖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대한제국 여권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제국 여권을 갖고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는 분명히 여기 하와이에 정착가세가 전혀 없었어요. 거기 돈 좀 번다고 하니까 돈 좀 벌어가지고 지금 제물포 인천 다시 와야 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여러분들 이때 두 가지 장면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와이에 그냥 갇혀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하와이라는 섬은 그들한테는 갑자기 감옥이 돼버린 거예요. 꼼짝하지 못하고 갇혀버린 거예요. 자, 이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여기 살 생각 없어. 여기 낯선 곳이야. 나의 아버지 어머니도 안 계셔. 아무도 없어. 난 빨리 돈 벌고 가야 돼. 근데 나라가 망했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여러분 여기 제가 영화 하와이 연가
에서 일부분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보면은 1915년 사진이 하나 나옵니다. 1915년 사진. 그 사진이 뭐냐면 여러분 그 하와이 호놀룰루에 가시면 그 유명한 세계적인 휴양지 와이키키 해변이 있죠. 그 와이키키 해변이 있고 그 와이키키 해변을 따르는 큰 대로가 있어요. 그 대로에 1915년에 그곳에 간 한국인 인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1915년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1910년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1915년 하와이 호놀룰루 와이키키 해변 그 대로변에 대형 태극기를 들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거리 행진을 해요. 한 장의 사진이 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참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이 지구상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지만 인천 사람들이 그곳 하와이에 가서 넘버원 넘버투들이 그곳 하와이에 가서 아니 여기 하와이에 한국이 있음을 우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 눈물나게 감동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건 절망이거든요. 내가 그곳에 가가지고 갑자기 갇혀버린 거예요. 가족을 이룰 수도 없어요. 결혼도 못해요. 나랑 결혼해서 대부분 남성들이 갔거든요. 사탕수 노동대로 갔으니까 완전히 절망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노래는 못하지만 잠깐 한번 불러볼게요. 또 긴장되네 또. 확실히 인천 사람들은 리액션이 좋아. 좋습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야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버텼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희망가. 이 풍진 세상에 나왔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노래 가사가 너무 슬프기도 해요. 이 풍진 세상. 그렇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나라가 망해 본 적이 있어요? 그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인생을 살면서 나라가 망한 거야. 그런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하와이에 같이 갇혀버린 거예요. 이 풍진 세상에 나왔으니 나의 희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희망가를 부릅니다. 여기 영화에 그 희망가를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귀를 아주 호강시켜 드릴 거예요. 이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곳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인천에서 떠난 넘버원 넘버투 그들이 지금 잠들어 있는 공간, 그 인천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공간에서 다시 그들이 불렀던 희망가를 연주할 겁니다. 자, 한번 그들의 여정을 지켜보시죠.
노래 너무 좋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냥 그들이 잠들어 있는 그 공간에서 그들이 불렀을 그 희망가가 다시 연주가 되니까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여러분, 이때 이 남성들이 대부분 갔어요. 인천에 출발해가지고 남성들이 주로 갔는데, 이때 이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 뭐냐면 나라가 망했다는 거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또 하나 뭐냐면 나라가 망하니까 개인적으로 공포감이 밀려와요. 어떤 공포감이 밀려오냐면 고향에 못 돌아간다라는 공포감도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여기서 나 혼자 죽는 거구나. 왜냐면 가정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대부분 남성들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없었어요. 현지에 있는 하와이 여성들은 한국 남자들하고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뭐 다들 결혼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그냥 얼굴 새까맣고 그냥 키도 조그맣고 마치 이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혼자 일만 하다 죽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굉장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인천 남성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살아남자라고 해서 인천에 자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그리고 인천에 살고 있는 여성들한테 우리 하와이에 살고 있는 인천 사람들이요, 나 여기서 성공했소. 양복 쫙 입고 이곳에 오시오. 이곳은 지상 낙원이요. 겨울도 없소. 오면 내가 교육도 시켜줄 곳이요. 그러니 나에게 오시오. 사진 보냅니다. 라고 해서 사진과 자기 프로필을 보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이렇게 사진만 보고 이렇게 괜찮은 남자인데 그래 그럼 이 사람하고 나 결혼해 볼까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왜 못 하시겠어요? 무서워서. 그렇죠. 이런 사기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때가 나라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제 여성들한테 사진이 온 시점은 이제 1910년 경술국치, 나라가 망하는 시점, 이제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당시 여성들은 사실 존중받지 못한 세대 아닙니까? 뭐 여성들 이름들도 없었고, 뭐 아들 못 낳으면 매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뭔진 모르지만 한번 사진 보고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용기를 내는 또 인천 여성들이 있었어요. 사진 그거 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진 신부라고 합니다. 사진 신부. 사진 보고 간 신부들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주로 갈 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무섭잖아요. 근데 간 거예요. 근데 혼자 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옆집 친구를 꼬셔요. 야, 순이야, 뭐 하와이 그 남자들이 나한테 사진을 보냈는데 너 나랑 같이 가자. 나 혼자 가는 거 무섭는데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주로 그 친구들끼리 짝을 지어서 이렇게 갑니다. 그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이렇게 와요. 자, 점점 오니까 여기 호놀룰루항이 이제 배가 이제 접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점 다가오니까 진짜 호놀룰루항에 사진을 보낸 남자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신랑인가 봐. 어머, 어떻게 하면서 이제 수줍은, 그때 여러분들 그 사진 신부들의 나이가 16세, 17세, 18세예요. 지금 중고등학생 그 연령대예요. 그러니까 소녀들이에요, 소녀들. 그때 이제 시집을 갔으니까 얼마나 설레면서 여기 왔겠어요. 두렵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배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기 서 있는 남자들이 점점 또렷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진 속 남자들이 아니라 그 사진 속 남자들이 시아버지들이 와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쭉 서 있는 거예요. 어머. 근데 여기 시아버지들이 여기 있을 리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지? 라고 해서 의아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배는 지금 좀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에서
내리니까 여기 그 시아버지들이 갑자기 달려오면서 내가 당신 신랑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실제로 하와이 호놀룰루 항이 난리가 납니다. 그 애띤 소녀들이 기절하기도 하고요, 대성통곡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분명히 사진 속 그 양복 입은 그 멋진 남자들이 하나같이 얼굴 샥감해가지고 할아버지처럼 돼가지고 지금 나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중요한 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엄청난 배싹을 지금 그 신랑들이 지불을 해갖고 겨우 온 거거든요.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냥 꼼짝없이 사기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친구들끼리 어떻게 저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자, 여러분들 이때 정말 엄청난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여자친구도 둘이 울고 있었는데 한 여자친구가 거의 대성통곡하다가 실신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울고 있던 이 여자친구가 순이야 울지마.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남편 바꿔줄게. 그 실제로 호놀룰루 항에서 즉석으로 남편 일이 바뀌어요. 그 뭐 어차피 사귄데 뭐 사랑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뭐 이 남자건 저는 뭔 상관이야. 실제. 그래서 그렇게 바뀝니다. 야, 정말 여러분들 그 재외동포 750만 명의 그 역사의 그 첫 페이지가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그 사진 신부 중에 한 명을 제가 만나볼까 합니다. 너무 어리죠? 17세. 이목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진 보고 하와이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이 이목순은요, 제가 이따가 이목순 남편 보여드릴 거예요. 궁금하시죠? Not bad. 나쁘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어쨌건 그 남편하고 그곳에서 결혼을 해요. 결혼하는데 아이를 12명을 낳아요. 여러분 750만이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12명을 낳아요. 근데 정말 이 사탕수수 노동자 남편 그리고 사진 신부 이목순, 어쨌건 이 둘이 만나서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가족의 탄생이에요. 불가능했던 가족이 드디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분들 열심히 사십니다. 이분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자기가 낳은 자식들한테만큼은요, 이분들 너무 가난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잖아요. 인천에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난을 아이들한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사십니다. 사탕수수 노동자, 파인애플 노동자,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요, 자신의 인생을 다 자식들 키우는데 다 모든 걸 바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꿈이 뭐였냐면 자신들이 죽을 땐 그 많은 자식들한테 작은 땅덩어리 하나 물려주고 죽는 것, 이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우리는 어딜 가나 부동산입니다. 우리는 역시 부동산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나눠주고 죽는 게 이들의 꿈이었어요. 그 꿈이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이분들이 막판에 어떤 사업을 했냐면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나중에 투자를 하나 해요. 어디에 투자를 했냐면 카네이션 농장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요. 그래서 와이키키 해변에 있는 작은 호텔을 하나 인수하세요. 대단하죠? 인천 사람들 정말 대단해. 이 짠돌이들 진짜. 인천 짠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가 봐 진짜.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대박이 나서 호텔 하나 인수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호텔을 처분해가지고 진짜 자식들한테 모두 하와이의 작은 땅을 다 물려주고 돌아가십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어떻게 하냐면
이 이목순이 키운 손자가 있어요. 그 손자가 게리박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하와이 대학교 영문과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작가 활동을 하시는데 자신의 할머니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이분은 위인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여러분 제가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그냥 듣다 보면은 이목순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의 아버님 어머님의 이야기랑 참 닮았다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냥 평범한 정말 평범한 한 여성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이 자식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뒤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사셨는데 그거를 이제 이 손자가 기록을 한 거예요. 이 게리박 작가가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리박 작가는 이제 이민 3세대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못해요. 못하는데 한국 노래를 정확하게 부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빠 생각이에요.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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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이걸 왜 기억하냐면 이목순이 어렸을 때 불렀던 자장가였던 거예요. 이목순이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불러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이목순의 그 스토리를 보여드릴 텐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사진들이 쭉 나올 거예요. 보시면 가족들이 계속 불어나. 와 대박이야. 계속 불어나. 그걸 한번 보여드릴 거고 맨 마지막 사진이 뭐냐면 그 아주 어린 게리박 4살짜리 그 게리박을 키우는 할머니 이목순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옆에 바로 그 게리박이 이제 할머니보다 더 키가 컸어. 아주 큰 게리박이 등장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 귀호강을 좀 시켜드린다 그랬잖아요.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혹시 리차드 용재 오닐을 아십니까? 네, 그 리차드 용재 오닐이 바로 이 이목순이 게리박에게 불렀던 그 오빠 생각, 그 노래를 들려줄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 하와이 풍경이 나올 텐데 보시면서 17세 사진 신부로 갔던 이 이목순이 그곳에서 살아왔던 삶의 여정, 사진 신부 이목순과 사탕수수 남편이 그곳에서 만들었던 그 작은 인천의 모습, 그 모습을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었지. 그래도 우린 버텨냈다. 애를 12을 낳아서 키웠는데 그중 2은 아기였을 때 죽었어.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하루 빼고 매일 새벽 6시부터 12시간 동안 파인애플 농장에서 뼈 빠지게 일했고 건사해야 할 자식이 많았는데 어떻게 그랬는지 돈을 모으기도 했고 한 달에 $1씩 한국 독립운동을 위해서 기부도 했어. 난 그게 정말 뿌듯해. 나의 고향, 나의 조국. 네 할아버지하고 난 작은 농장을 임대해서 생활을 꾸려갔어. 집 근처에 그냥 물냉이가 아주 가득했어. 그 물냉이로 여러 가지 음식을 해 먹었어. 사정이 날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고기도 상에 올라왔어. 야채는 다 직접 키웠고 정어리, 통조림, 쌀 그런 거 농장의 상점에서 구했어. 밭에서 뽑은 배추를 김치를 담글 땐 필리핀 사람들 음식 바구 알지? 그걸로 양념을 썼다. 할아버지는 가끔 포르투갈 사람들이 먹는 명태도 사왔어. 그 명태 껍질을 벗겨서 만든 북어 반찬을 찬물에만 밥에 곁들여서 먹곤 했어. 정말 맛있어. 식구들 밥그릇을 밥으로 가득 채울 수 있어서 행복했지.
Later, I became a writer, and I asked 할머니 to tell me more about her life. 아, 아니 게리야, 내 얘기 쓰지 마.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 나 말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 얘기를 써, 게리야. 유명한 사람들, 다들 궁금해하는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성자, 큰 다리를 건설한 엔지니어, 아니면 높은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 그리고 부자. 오,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에 대해서 써. 난 쓰지 마. 난 그냥 가난한 농부 아내야. 내 끼니를 차리는 것만으로도 어려웠어. 배고픔, 굴욕감, 그리고 당혹감. 애들 학교 점심값으로 줄 돈이 땡전 한 푼 없을 때가 많았어. 그리고 아무것도 먹이지 못한 채 자식을 학교에 보내야 했던 아픔. 그리고 고통? 난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도 먹고 싶어 하는 비쩍 마른 몸. 그 자식들을 보는 깊은 고통에 대해서 쓰지 말아줘. 세상을 제대로 만나기도 전에 떠나보내야 했던 내 자식들, 그 끔찍함에 대해서 쓰지 마. 그래도 꼭 쓰고 싶으면 할머니 기쁨에 대해서 써. 학교를 졸업하는 손주들을 지켜보았던 기쁨. 너 그리고 네 사촌들을 먹이기 위해서 내 검은 주물 프라이팬에 스테이크를 구울 때 그때 그 기쁨. 너희들이 그걸 먹는 걸 지켜보는 기쁨에 대해서. 너희들이 크고 강해지는 걸 지켜보던 기쁨. 그리고 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본토 큰 대학에 가는 걸 지켜볼 수 있었던 행복에 대해서. 내 손주들이 어릴 때 할머니가 불러주는 노래를 들으면서 고온히 잠드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행복에 대해서 써주렴.
어떻습니까? 참 이 한 장의 사진 보면서 아이고, 아까 봤던 그 17세 소녀 이목순이 이렇게 할머니가 되어가지고 손자보다도 키가 작아졌네요. 이제는요. 손자가 더 커진 거겠죠. 이 사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우리 아들 딸들, 당신들의 아빠 엄마도 이렇게 될 거야.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참 열심히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들은 이제 하와이에 가서요, 정말 자식들만큼은 열심히 키워야 되겠다, 가난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사랑이 자식들에 대한 사랑으로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좀 보실까요?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소위 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참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항상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보면, 안중근은 과연 무슨 돈으로 총을 구입했으며, 무슨 돈으로 하얼빈에 갔으며, 안중근의 변호사 비용은 누가 댔으며, 이봉창, 윤봉길 역시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다 돈이거든요. 이분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그 돈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기억의 단서를 제가 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백범, 김구, 그 김구가 썼던 백범 일지에 보면 아주 놀라운 문장이 하나 단락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전 사실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이걸 읽었을 때는 좀 뜬금없다. 응? 갑자기 왜?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백범 김구 선생이 하와이를 가고 싶대요. 상하이에서 하와이를 가고 싶으시대요. 아니, 이분이 하와이에 무슨 서핑을 하기를 원하시나,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하와이?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내가 죽을 때 미주 하와이 동포들을 만나고 돌아오다 그 산, 그 바다에서 영원히 잠드는 것이 나의 작은 소망이다. 아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이 백범 김구 선생이 하와이 동포들 만나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 한번 하고 오는 게 자기의 소망이래요. 그러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 여러분, 여기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정, 그 재정의 60%가 바로 이 인천을 떠나 하와이에 정착한 그 사탕수수 노동자 사진신부,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시면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인천을 떠난, 그리고 하와이에 정착했던 이분들이었다는 사실,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분들 너무 놀라운 게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광복됐어요. 광복됐다고요. 1945년 8월 15일 광복됐다고요. 광복되니까 이분들이 이제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다. 이제는 광복이다. 이제는 교육이다. 라고 해서 이제는 독립자금, 일제강점기 때 이게 독립자금 됐잖아요. 아까 이목순, 사탕수 노동자, 이분들 열심히 뛰약볕에서 일하면서 돈 다 떼가지고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광복되니까 이제는 교육이다 라고 해서 그 돈을 이제는 인천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대학이 인천의 인자와 하와이의 하자를 합쳐서 인하대학교.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하세요. 저는 정말 가슴이 참 먹먹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이야기했던 제가 이목순 그 남편, 정말 평범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평범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가족들이 하나 둘 모여서 그들이 시대 정신이 되었고 그들이 바로 역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거 위대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맨 마지막으로 보여줄 영상이 뭐냐면요, 바로 이 인천을 떠난 그 인천 사람들이 그 하와이에서 작은 인천을 만들어요. 작은 인천을 만드는 거예요. 그 작은 인천에서 자식들을 키워가지고 그 자식들을 열심히 키워냅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 사탕수수 노동자의 손자가 미주 최초의 한인 출신의 대법원장이 돼요. 그 사탕수수 노동자의 아들이 미주 최초의 한인 시장이 돼요. 이거 기적이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여기 그 미국 최초 한인 시장이 되었던 그 시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뭉클해요. 자신의 국적은 아메리카 미국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고향은 늘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은 자식들 키우면서도 인천 사람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을 끊임없이 자식들한테 알려주고자 했던 거예요. 자, 인천을 떠난 인천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하와이의 작은 인천, 그들이 만든 100년의 역사, 그 100년의 역사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때 그 배경이 되는 노래가 조수미 씨가 그 The Water is Wide라는 노래를 부를 거예요. Water is Wide 뭐냐면 바다가 너무 넓다는 거예요. 이들은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20여일 건너가지고 하와이 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넓은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바다가 너무 넓으니까 우리에게 작은 배를 하나 주세요. 그 배를 주면 우리가 함께 노를 지어서 이 넓은, 이 건널 수 없는 이 넓은 바다를 우리가 함께 열심히 노져서 건너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가사 내용이에요. 정말 이 인천을 떠난 인천 사람들의 그 역사와 잘 부합하는 노래가 아닐까. 그 가사를 좀 떠올려 보시면서 그들의 100년, 그 작은 인천을 하와이에서 만들어냈던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죠? 밥 먹고 들었는데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하와이 대한민국 공사관을 만들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왜 공사관을 세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와이 정부들이 돈 모아가지고 공사관도 세워줍니다. 아이고 이런 걸 보면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우리가 참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하와이 연가는 사랑의 노래잖아요. 참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평범한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이 목숨. 그 모습을 보니까 위대한 삶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위대한 삶.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삶이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작지만 위대한 사랑으로 생애 끝까지 밀고 나가며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한 삶이다. 우리가 오늘 만났다는 17살 사진신부 소년 이목수, 정말로 평범한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역사 속에 등장하지도 않고요,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작지만 위대한 사랑. 자식들에게만큼은 가난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 사랑. 그리고 자식들에게만큼은 반드시 잃어버린 나라 되찾아줘야 되겠다는 그 사랑. 식민지 조국의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하겠노라는 그 사랑. 그 사랑 하나로 열심히 살고 그 작은 돈 쪼개가지고 대한민국 임시국에 보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로 시대정신이 되어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그 조금씩의 변화가 지금 대한민국,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과 이 공간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그렇구나. 그게 바로 위대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참 많이 왔습니다. 이 아이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의 앞선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줬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줘야 되겠죠. 이 아이들이 좀 더 나은 대한민국에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의 지금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을 떠난 이 사람들이 하와이에서 인천을 잊지 못하고 작은 인천을 만들어 간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감동이죠? 네, 참 역사는 이렇게 감동인 것 같아요. 이제 인천은 이런 바로 DNA를 가지고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인천이 어떤 모습으로 또 존재해야 될지, 또 그곳 인천 사람들은 또 어떤 DNA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